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건열 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자, 한동안 추위도 강추위도 오고요. 그러게요. 눈도 많이 오고. 눈도 또 심하게 오더니만 이제 비가 오면서 점차 좀 봄 기운이 좀 느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기온도 한 10도 이상씩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네. 좀 이제 봄이 올 때가 됐죠. 한국의 절기로 보면 입추는 이미 지났죠. 네. 이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그런 시인의 식구도 생각이 나는데요. 부동산도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이제 조금씩 꽃피는 춘삼월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많이 풀리는 시기가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미리 알아채리고 얘기하시네요. 자,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야만 증권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양쪽으로 딱 버티면 쌍두마차가 경제가 이제 펴질 것 같은데요. 이 부동산 정보를 오늘 좀 통해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난달에 그 주택 동향이 좀 정리가 됐습니까? 예,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우선 지난달 말에 노스웨스트 MLS에서 2013년도 동향을 조금 추가로 발표한 게 있었는데요. 네. 거기에 몇 가지가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요 내용을 우선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 주시죠. 2013년도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매매 건수가 2012년도 대비해서 약 17%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나온 숫자랑 비슷한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콘도가 무려 27%가 넘게 상승을 했어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콘도 쪽에 대한 경기가 아주 완전히 풀린 거거든요. 이 뒤에도 이제 가격 상승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만은 단독주택에 대한 건수는 사실 2013년도에 약 6만 5천 건을 했고요. 가장 주택 매매가 활발했던 2007년도를 보면은 약 8만 2천 건을 했습니다. 네. 아직도 17,000여 건 정도가 빠져 있다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20% 조금 못 되게 한 18% 정도가 아직도 매매 건수가 가장 핫했을 때를 비교하면은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주택 매매 건수를 주택 가격보다는 매매 건수 상승을 이제 쌍끌이를 했던 낮은 이자율과 그다음에 이 차압 물건들 중에서 낮은 이자율은 그런대로 아직도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아직도 낮은 이자율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차압 매물들이 거의 대부분 소진이 돼 버렸어요. 물론 이 차압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거대 투자 자본들 어떤 소위 얘기한 투기 자본들도 좀 있을 텐데요. 이 거대 투자 자본들이 저가의 콘도나 주택들을 대량 매입하는 경우도 사실은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경제 염세론자들은 그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주택 가격을 다시 한번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염세론자들이고요. 이제 낙관론자들은 투기 자본들, 투자 자본들이 물론 많은 수의 주택을 매입은 했지만 그 전체적인 숫자가 주택 가격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숫자는 되지 못한다. 네. 이 시장이 가격이 올라가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수준은 지금 건전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약간 다르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연쇄론자들의 주장은 거의 힘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이런 낙관론자들의 어떤 예상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 가격의 이제 중간 가격, 메디안 프라이스라 그래가지고 제일 싼 거와 비싼 거를 제외한 나머지 중간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은 2013년이 12년 대비해서 약 한 10% 정도 오른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평균 가격과 중간 가격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라는 거는 이제 팔린 주택들, 거래된 주택들의 모든 매매 가격을 다 합쳐서
매매 건수로 나눈 것이 이제 평균 가격이고요. 중간 가격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10채가 팔렸으면은 가운데 5채나 6채쯤 되는 그 가운데에 있는 가격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에버리지 프라이스와 메디안 프라이스라는 의미가 이제 영어로도 다르고 한국말로도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에버리지 프라이스로 평균 프라이스로 봤을 때는 15% 이상 상승했고 중간 가격으로 봤을 때는 10% 상승했다. 이것이 왜 차이가 있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가 이제 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은 에버리지 프라이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통칭해서 시애틀 지역의 주택이 얼마고 페더럴웨이에 있는 주택이 얼마입니다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에버리지 프라이스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메디안 프라이스가 주는 거는 주택 매매의 쏠림 현상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고가의 주택들이 많이 팔렸느냐 아니면은 뭐 저가의 주택들이 많이 팔렸느냐에 따라서 중간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래서 한참 막 성수기 때 비싼 집들이 많이 팔릴 때는 메디안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게 정설이고요. 아직까지 이렇게 고급 주택들이 팔리는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때에는 평균 가격 대비해서 중간 가격이 조금 더 낮은 게 정설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 평균 가격이 약 15% 이상 올랐지만 중간 가격은 약 12%밖에 오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고가의 주택들보다는 아직도 중저가의 주택들이 더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팅은 이미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 올린 대로 한 10% 정도가 이제 상승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그 한 가지 좀 제가 아까 그 중간 가격과 평균 가격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밀리언이나 그 이상, 그러니까 100만 불 이상의 주택이 팔린 거 보면은 2012년도보다 2013년도가 45%나 상승했습니다. 네. 퍼센테이지로 본다 그러면 참 엄청난 퍼센테이지죠. 네. 100채가 팔렸었다면 2012년도에 2013년도에는 150채가 팔렸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만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비싼 주택들이 팔렸지만 그래도 평균 가격을 올릴 수 있을 정도는 되질 못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달에 이제 그 흐름을 한번 본다 그러면은 펜딩 세일, 그러니까 셀러와 바이어가 팔겠습니다, 사겠습니다라고 서로 사인한 펜딩 세일을 기준으로 2013년 12월 대비, 그러니까 전월 대비죠. 전월 대비했을 때 약 35%가 상승을 했다. 퍼센테이지로 본다면 또 상당한 퍼센테이지입니다. 물론 12월 달보다는 1월 달이 주택을 좀 더 많이 매매를 하겠죠. 12월 달은 여러 가지 뭐 연휴도 있고 또 이 분위기 자체가 어떤 이런 주택을 팔고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35%가 전월 대비 상승했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그 숫자로 볼 수 있고. 그러네. 예, 또 리스팅을 본다 그러면은 작년 1월 대비 금년 1월이 약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리스팅만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4% 정도의 상승은 큰 그 시장의 가격에 어떤 압박을 줄 수 있는 상승의 압박이라든가 하락의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거고요. 네. 토탈 인벤토리를 저희가 소위 얘기할 때 뭐 평균 5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오늘부터 더 이상 신규 리스팅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했을 때 네. 오늘의 팔리는 속도로 팔린다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매물들을 몇 달 안에 소화할 수 있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요 얘기가 평균 5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가 남으면 셀러와 바이어가 균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네. 현재 그 노스웨스트 MLS 관할하의 21개 카운티 지역에서는 약 4.5개월치 정도가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균형의 시장에 조금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 1월 달에는 4.2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0.3개월 정도의 차이는 또 역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작년 1년 동안 주택 경기가 그래도 좋았잖아요. 금년 1년도 2014년 시작이 2013년과 상당히 흡사한 트렌드로 흐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금년 2014년도 2013년만큼 주택 경기가 비교적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특히 킹 카운티는 2.5개월치, 스노우미시 카운티가 3.5개월치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한참 아주 핫했을 때 비교하면은 그래도 좀 늘어난 숫자이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셀러 마켓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킹 카운티와 스노우미시 카운티가 매물이 좀 부족해하고 있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예. 근데 이러다 보니까 다소 그 셀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오판할 수 있는 셀러 마켓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을 좀 높게 내놔도 잘 팔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이런 오버 프라이스로 내놓는 집들이 현재 매매 가격의 트렌드와 맞지 않게 비싸게 내놓는 집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통계에도 역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비싸게 내놓은 집들이 안 팔리고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벤토리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허수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이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정상적으로 매매가 될 수 있는 가격으로 많이 나와서 인벤토리가 늘어난 것보다는 이런 어떤 그 트렌드가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 셀러분들이 너무 주택 가격을 높이 내놔서 그거를 바이어분들이 사지 않고 그냥 있기 때문에 시중에 그냥 나와 있는 채로 있는 매물이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주택 매매를 특히 이제 이 매각을 고려하고 계시는 셀러분들께서는 이 에이전트들하고 잘 미팅을 하셔서 현재 팔릴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 현재 내가 팔고자 하는 이 주택의 집 주변에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를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맞춰서 내가 지금 이 집을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야 되느냐를 결정을 하셔야지 주택 가격이 한참 좋다고 하니까 아유 나는 얼마 이상 받아주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하면은 그냥 이 옆집들은 다 팔리는데 내 집은 안 팔리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내용도 좀 기재가 되어 있고요. 네. 1월달 가격으로 보면은 이제 13년도 1월달 가격보다 14년도 1월달 가격이 한 7% 조금 안 되게 6.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것이 킹 카운티에서는 무려 15.8%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아직도 네. 킹 카운티가 전체 그 시애틀 지역의 주택 경기를 아주 굉장히 많이 리드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많이 보이고요. 또 뭐 전체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죠. 이제 주택이 그 여러 가지로 어떤 그 시장 분위기가 좋은 거는 시애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업률이 7% 언더로 이미 떨어졌죠. 지금 현재 약 6.6% 정도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라면 상당히 낮은 숫자고 미국 전체 평균에 비해서도 몇 퍼센트 정도가 낮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돈이 이 시애틀 지역 시중에 좀 풀렸다. 뭐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커머셜 쪽은 어떤지요? 지금 이제 어떤 그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우선은 주택이 먼저긴 합니다. 이 주택의 가격이 상승을 해서 거기에서 에quity 뽑아서 그걸 갖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집도 수리하고 이런 어떤 소비의 행태를 보여왔는데 그거와 못지않게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역시 또 커머셜 부동산의 흐름이거든요. 뭐 커머셜 부동산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비즈니스 매매부터 시작해서 어떤 투자성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커머셜 부동산의 큰 흐름을 우선은 알 수 있는 빅박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큰 어떤 몰 형태의 대형 건물들을 이제 저희가 빅박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빅박스에 대한 매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이 현상이 작년 하반기부터 4분기부터 이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서 금년이 뭐 이제 1월달 지나서 2월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찾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물론 이제 빅박스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겠습니다. 뭐 아주 큰 거는 정말 뭐 10밀리언 이상을 하는 것부터 조금 작은 거는 뭐 5밀리언, 4밀리언도 있습니다만 이런
대형 부동산이 대형 빅박스가 매매가 된다는 거는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테넌트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바이어가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렇죠. 그것이 싱글 테넌트가 됐건 그거를 뭐 10개로 쪼개든 20개로 쪼개든 스몰 비즈니스로 여러 테넌트로 채우겠다던 그런 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는 빅박스는 매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이런 빅박스에 대한 매매는 아주 극히 제한적이었고요. 그 제한적이었다는 거는 정말 회사가 뱅크럽시를 한다든가 어떤 문을 닫았다라든가 그러면서 은행에 넘어가면서 은행에서 초저가로 매각을 할 때는 그거를 사는 투기성 자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매매가 가능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셀러와 바이어가 매매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비단 시애틀 지역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전체적으로 특히 웨스트 코스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로 이거를 사는 회사들은 좀 한정이 되어 있겠죠. 일반 개인 바이어들보다는 이제 리츠 컴퍼니, 어떤 부동산 자금을 컨솔리데이트해서 모아가지고 이런 공동 투자를 하는 리츠 컴퍼니 위주로 이런 빅박스를 먼저 구매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또 어떤 그 큰 마켓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대형 유통업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빅박스를 거래하는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걸 본다 그러면 확실히 커머셜 부동산 또 그 커머셜 부동산이 끌어안을 수 있는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뭐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향후 2년 뒤, 3년 뒤, 4년 뒤를 본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그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대형 건물에 대한 그런 대형 투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자, 이 최근에 이제 FRB 의장인가요? 예. 앨런 예. 여자분이 새로 이제 해서 요즘 오늘 또 뭐 보도가 되고 하는 거 보면 미국 정부가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게 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미칠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예. 네. 뭐 약간 객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FRB 의장도 여자분이고 네. 박근혜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대통령. 여자분이고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유럽엔 여자 대통령, 여자 수상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독일 수상도 여자고. 네. 이 참 가정도 여자 말을 잘 들어야 그럼요. 가정의 평화가 오듯이. 집에서 와이프 말 안 들었다가는 어떡하려고 그래요. 네. 이 FRB 앨런 그 의장이 이제 이제 미 하원 앞에 가서 이제 이 증언한 내용이 여러 가지로 지금 그 주식 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분들이 한번 기침하면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독감 걸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지난번에 마지막 퇴임하기 직전에 전임 의장이 양적 완화를 2번을 축소를 했죠. 그렇죠. 8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에서 이제 650억 달러로 양적 완화를 축소했는데 이것이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 같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나 같은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냐? 바로 상관이 있습니다. 네. 이 자금들이 과거에는 미국 정부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잘못 운영을 했을 때는 다 은행에다 이 돈을 줬죠. 그렇죠. 은행에 돈을 줘서 은행만 배불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돈들이 시중 경제에 풀리질 않았는데 미국 정부에서도 그것이 자기네들이 실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주택 채권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자율이 급감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주택 채권을 많이 사니까 일반 모기지 뱅크에서도 주택 융자를 쉽게 하고 그 채권을 쉽게 되팔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양적 완화를 줄인다는 얘기는 그 주택 채권을 조금 덜 사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시중에 돈을 조금 덜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겠다. 그 이유는 미국 경기가 이제 완면한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이제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100불이라 그러면은 좀 우리가 체감에 와닿겠습니다. 100억 네. 달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 몸에 와닿지가 않죠. 이게 내일 얼마나 같지가 돈인지. 않죠. 예. 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주택 채권을 사서 내가 사는 집, 내가 파는 집에 대한 모기지 채권을 살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라고 봤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감을 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기지 이자가 조금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유럽 증시가 조금 이제 상승을 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 이제 이유는 뭐냐면 미국 증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그 FRB 새로 바뀐 의장께서 주택 채권 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속도도 조금 완화할 것이고 그 기조는 유지하되 속도도 조금 완화하고 초저금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과연 이것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면서 어떻게 초금리를 유지하는지 뭐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FRB에서 하겠다면 하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네. 그 얘기는 이자율을 그렇게 올릴 의사가 없다. 아직도 미국 경제가 어떤 회복세에는 들어갔지만 이런 어떤 이 냄비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이런 예전에 뭐 2000년대 초반이라든가 중반 같은 그런 끓어오르는 듯한 그 경제 부흥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경제 부흥을 위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뭐 주택을 파시는 분이나 사시는 분 입장에서도 또는 건물을 갖고 융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 중에서도 물론 약간의 이자율 상승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걸로 인해서 큰 어떤 충격을 받는다든가 시장이 흔들린다든가 이런 정도의 현상까지는 없을 것이다. 네. 결국은 지금의 이런 그 주택 경기의 흐름에는 어떤 큰 영향을 줄 만큼의 이자율 상승이나 또는 모기지 채권을 급격하게 사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014년도도 이 MLS에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efinitely in full recovery mode라고요. 그 얘기는 확실하게 회복의 국면에 확실하게 들어갔다. 2014년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그 주택 경기의 상승, 또 주택 가격의 상승은 틀림없다. 또 그에 따르는 빅박스의 흐름도 좋아지고 있고, 빅박스가 많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는,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스몰 비즈니스 또는 어떤 앵커 테넌트들에 대한 경기의 흐름도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이제 동향 분석을 좀 해주셨고, 이제 소비자나 뭐 하여튼 구매자나 또 이렇게 팔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지금이 이제 그런 주택이나 이런 커머셜을 살 시점이냐, 이자율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테넌트를 잘 먼저 보시고요. 커머셜 부동산인 경우에는 뭐 커머셜이 호텔 모텔도 저희가 커머셜 투자라고 보고, 또 아파트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일반 리테일 건물이나 오피스 건물도 커머셜 투자라고도 저희가 흔히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투자이긴 한데, 그 캡 레이트, 이 소위 얘기하는 투자 회수율이 조금 낮은 게 하나의 흠이에요. 아파트의 네. 경우에는. 또 아파트의 장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보통 일반 아파트 테넌트들이 1년 단위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서 이거를 리뉴얼해서 있는 퍼센테이지가 리테일 테넌트들보다는 텀이 짧죠. 그렇죠. 리테일 테넌트는 뭐 5년에 5년 계약을 해서 보통 5년 이상을 있고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들쑥날쑥하단 말이죠. 들락날락을 테넌트가 하기 때문에 어떤 이 약간 공회전이 있을 수 있는데 요것이 또 뒤집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조금씩 아파트를 업데이트해서 리모델링해서 50불, 100불을 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투자의 경우에는 어떤 이 아파트 내에 테넌트가 얼마나 빨리 회전을 했느냐, 적게 회전을 했느냐. 네. 이 아파트의 자리가 빨리 회전하는 것이 유리한 쪽이냐, 불리한 쪽이냐. 이런 거를 한번 해당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면밀히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리테일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 테넌트, 들어가 있는 테넌트가 어떤 테넌트냐를 보셔야 되는데 반드시 프랜차이즈 테넌트만이 좋다라고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브웨이나 스타벅스나 이런 경우는 물론 좋은 테넌트지만 네. 또 그런 반면에 그들의 리스 어그리먼에는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소 조항은 자기네들이 얼마의 리드 타임을 주고 캔슬레이션을 통보하면은 캔슬할 수 있는 그런 윈도우를 또 나갈 수 있는 윈도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해당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잘 상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시간 관계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부동산 정보 뉴스타 부동산의 시애틀 지사장 유근열 사장이었습니다. 부동산 문의가 있는 분을 위해서 전화번호 좀 안내해 주시죠. 예, 저희들 대표 전화번호가 425-248-4999, 425-248-4999번입니다. 네, 유근열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